우리나라는 지상,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은 이미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공중발사 미사일에 관한 개발은 더디게 진행된 편인데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한국형 타우러스의 이름은 천룡, 청룡의 해인 올해와 궁합이 잘 맞는 것이 개발에도 더욱 진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이 사용 중인 공대지 미사일의 종류와 타우러스, 그리고 천룡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몇 가지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운용이 된 미사일로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팝아이 미사일이 있습니다. 1999년 도입 이후 팬텀에 달아서 사용 중인데 보시다시피 도입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탓에 이미 노후화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운용 플랫폼인 팬텀도 이제 내년엔 퇴역할 예정이라 팝아이 미사일도 함께 퇴역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팝아이 이후에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제 슬램-ER, 슬래머라고 부르는 기종인데요. 최대 3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사일로 F-15K에서 운용 중입니다. 2022년 11월 2일 북한의 해상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NLL 북방해역으로 2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에선 단종되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공군에 필요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수량이 슬램-ER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미국에서 JASSM이라는 후속 기종을 260발 추가로 구입하려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지연됐고요. 결국 대체품 찾기 3만리에 나서다가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이 딱 발견이 된 거죠. 타우러스는 사거리 약 500km로 사거리 자체도 더 길지만 이중 탄두를 이용해서 최대 5에서 6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높은 관통력을 자랑하는데요. 앞의 성형자격 탄두가 이게 터져가지고 침입구 내지 돌파구라고 해야죠. 이제 구멍을 만들어주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뒤쪽에 주 탄두가 따라 들어가서 표적 내부에서 터져서 피해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유도 방식은 GPS뿐 아니라 관성 유도인 INS, 지형 대조 방식인 털콤, TER-COM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설령 GPS가 교란되어도 표적 주변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요. 최종 유도에는 열상 카메라가 이용되기 때문에 정확도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처음부터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원래 좀 비쌌어요. 도입 예정이었던 제즘 한 발의 가격은 약 100만 달러 정도로 형성됐던 데 비해서 타우러스는 제즘의 약 2~3배 높은 가격을 불렀거든요. 공대지 유도탄의 몫으로 할당됐던 북한 내 핵심 표적이 약 250개인 상황인데 도입 수량이 확 줄어들면 당연히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타우러스가 아닌 제즘을 넉넉하게 도입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뭐다? 타이밍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즘의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결국 타우러스를 빼버렸던 결정적 이유가 사라지게 됐고 결국 2013년 총 200발의 타우러스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2016년 12월에는 첫 40발이 국내에 도입됐고요. 우리 공군이 F-15K에 장착되어 2017년 9월에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운용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타우러스 도입 후 우리나라는 독일과 협력해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 타우러스 도입 수량이 추가 도입분 등등 합쳐가지고 한 260발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600발은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공군의 의견이었거든요. 심지어 지금 앞서 얘기한 팝아이도 퇴역을 하고 슬램-ER 이것도 이제 도입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곧 퇴역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지금의 타우러스만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한 공대지 미사일의 재고 확보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은 국산화하자 이런 시도고요. 이렇게 개발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천룡으로 명명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탐색 개발을 전개해서 기술 자체는 확보했고요. 2022년부터는 체계 개발에 나서 2028년까지 이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체계 개발을 마친 후 2031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전력화에 나설 예정으로 이미 미사일의 외부 형상 디자인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국의 AGM-158 제즘 그 둘의 장점을 융합해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그러고요. 2021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천룡 미사일의 모형을 팬텀에 싣고 이 항공기에서 분리하는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비록 엔진은 없는 모형이라고 하지만 성공적으로 항공기에서 분리된 뒤
날개를 쫙 펼치고 활강만으로 표적 지점까지 날아가는 등 이미 상당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다. 이걸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완성될 촬영의 능력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개발 중이니 자세한 성능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거리는 짧게 잡아도 500km, 길게 잡으면 800km 정도를 이제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요. 타우러스와 비슷한 무게로 보이지만 더 멀리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관통 탄두나 복합적인 정밀 유도 방식이 가능하게 설계될 예정이라 오차 범위 2m 이내의 정말 족집게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요. 낮은 고도로 저공 비행하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포착되기도 어려울 전망인데요. 타우러스와 달리 이 동체는 스텔스 형상으로 더 다듬어졌고요. 또 특수 도료까지 발라졌기 때문에 방공망에 의한 포착 및 격추 가능성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연료를 주입 후 5에서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서 필요할 때 새로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냥 기름 넣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달아서 출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타우러스가 지닌 특징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탑재가 확정된 투발 플랫폼은 KF-21입니다. 즉 KF-21의 중요한 공대지 장거리 무장이 되는 동시에 KF-21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짝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지 앞으로 수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